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그러면은 점유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임차인이 유치권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공사비, 리모델링비를 자기가 영업 개시하면서 1억을 들었다, 2억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근데 임차인들은 보통 영업을 하더라도 자기가 법원에 권리신고 배당 요구합니다. 그럼 그때 첨부하는 게 전세계약서죠. 전세계약서 5조에 보면은 원상 회복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자, 봅니다. 임차인이 영업을 해. 리모델링비를 한 1억 주고 식당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 경매 들어가 재수없구나. 경매 들어가 버리면은 이제 집행관이 오죠. 경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큰일 났네. 내 공사하고 뭐 리모델링비 한 1억씩 들어갔는데 스크린 골프장 한다고 3억 들어간다고 짜면 됩니까? 한끼는 뭐 그런 건 유치권 신고해서 많은 걸 합니다. 그걸 하는데 유치권은 성립도 안 되지만은 이제 임차인 편을 조금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신고를 보통 하죠. 하는데 그때 임차인들이 법원에 이제 권리신고 배당 요구할 때 이 전세 계약서가 들어가면은 이 5조에 계약의 종료하고 원상 회복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럼 이 조항은 유치권 포기 조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내면 낼수록 더 불리하는 거예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불리하고 오히려 안 내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은 권리신고 배당 요구할 때 낸 전세계약서 5조에 원상회복 조항에 원상회복한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은 이는 유치권 포기 조항이고 임차인은 인도명령 대상이 되고 비교된다. 자, 14.66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그래요. 요것도 이제 이게 중성동에 이게 이제 경매가 나옵니다. 이게 나와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식당입니다. 식당. 식당에 여기에 이제 이 경매가 나와요. 나오는데 여기에 임차인이 이 박씨가 있어요. 임차인이 박씨가 3천만 원의 월세를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임차인 박씨가 또 유치권을 신고해요. 유치권을 신고를 합니다. 한 1억 정도 신고했어요. 내가 보니까 신고를 했는데 이게 이제 낙찰이 됐는데 낙찰자 입장에서 이때는 이제 낙찰자가 잔금을 유치권 때문에 대출이 안 돼가지고 잔금을 못 냈습니다. 못 내가지고 차순위가 2억 5천에서 빼기 요 10%죠. 2,100 이상 쓴 사람, 2억 2,900 이상을 쓴 사람이 요때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차순위 신고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잔금을 내고 이제 이래 합니다. 자, 잔금을 내 낙찰을 이제 잔금을 2억 3천 내면 되는데,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유치권을 신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유치권을 1억 있다고 신고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낙찰자 입장에서는 대출도 받아야 되는데 유치권도 신고 들어왔죠. 유치권 신고 들어오면 잘 안 되겠죠.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유치권이 신고되고 그 다음에 대출도 잘 안 되고 인도 명령 대상도 아마 이게 유치권 때문에 잘 안 해주겠지만은 임차인이 지금 뭘 했습니까? 지금 배당 요구할 때 전세 계약서 냈죠. 배당 요구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 당연히 따라 붙잖아요. 내가 전세가 지금 3천에 80만 원 못 받았으니까 좀 바꿔서 그 말 아닙니까? 배당 요구한 거는. 자, 그거를 냈다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여기서 보면은 요 우리 뒤에 연구논단에 보면 써놨어요. 우리 이성환 변호사가 써놨면은 자, 이게 뭡니까? 한자 무슨 한자입니까 이거? 법률신문이에요. 법률신문. 그거 가면은 이성환 변호사가 써놓은 걸 보면요. 요 보세요. 전세 계약, 임대차 계약 때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 명시는 유치권 성립 안 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인도 명령 신청할 때, 그죠? 인도 명령서 이렇게 낼 때 그런 조항을 넣습니다. 그죠? 전세 계약서 5조에 요게 인도해야 된다 하고 전세 계약서를 냈는데 이는 건물의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때 원상 회복해서 복구해서 집주인한테 명도에 약정한 것은 건물에 대한 각종 유익비, 필요비, 사원 청구 미리 포기한 취지를 보기 때문에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했다. 대법원 75년도 판례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신청하면은 법원에서는 또 요것도 신청하면서 요 문구 넣어줘야 되고요. 빨간 문구 요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신문이라도 이렇게 딱 넣어주면은 더 쉽죠. 알아보기가. 그러면은
인도에 있는 결정이 바로 노더라는 겁니다. 인도의 결정이. 알겠어요? 왜냐 그러면은 이 유치권 포기조항 아닙니까 지금 이 조항이 전세 계약서에 원상 회복하겠다 하는 유치권 포기조항을 자기 스스로 배당적으로 했잖아요 지금.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인도에 있는 결정이 바로 나오고 대출도 쉽더라 이 말입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16에 1416 수강생이 나한테 찾아왔어요. 원장님 찾아온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13억에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13억짜리가 이렇게 4억에 떨어지니까 요거를 낙찰 받겠다 이렇게 낙찰이 됐어요. 됐는데 대출 때문에 한 4억 정도 대출이 필요해서 은행을 갔더니 은행에서 다 요거를 보고 자 이게 있으면 대출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잘 안 해주랍니다. 그죠? 그래서 1억 8,900에 유치권 신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윤 씨가 누구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세입자입니다. 세입자가 3천에 200을 주고 있는데 요 세입자가 유치권 아까 뭐 1억 8,900을 신고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잘 안 주죠. 4억을.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전화가 왔고 사람이 왔기 때문에 퍼뜩 봤습니다. 뭘 봤다고요? 요거 하는 거 봅니다. 배당금 했습니까? 했습니까? 임차인이. 했죠? 했다 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서를 법원에 들렀다 이 말이죠. 그럼 법원에 있으면 우리가 복사하면 되죠. 낙찰자는. 그럼 낙찰자 복사해 가지고 그러면은 복사를 해서 인도 명령 신청할 때 그게 이제 수강생이 물어보는 거는 인도 명령 신청을 잔금을 치르게 되겠다. 치르고 대출을 받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인도 명령 신청해서 인도 명령 결정을 받으면 좋겠다 이 말 아닙니까? 쫓아내는데 시끄러워. 그래서 나는 요거를 딱 보고 자기가 이제 이야기를 하길래 낙찰을 받았죠. 여기서 잔금을 한 4억 정도 대출해 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임차인이 유치권도 신고하고 이런 임차인이 있는데 유치권이 성립 안 한다 해서 인도의 결정까지 받아주고 쫓아낼 때 시끄러 인도의 결정을 받아주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두 개죠. 대출하고 인도의 결정하고. 그래서 그때 보는 것이 뭡니까 나는? 난 요거를 부터 본다고. 아 배당적으로 했네. 자 그러면은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 낙찰가가 여기에서 요리했으니까 한 80% 해서 한 4억 정도는 대출이 된다. 그 다음에 인도 명령 결정도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나오는데 요런 거를 이제 보통 요렇게 배당 요구를 했을 때는 저도 은행 갑니다. 대출했다고 하면 은행도 안 줄 거거든요. 아 유치권 신고 들어왔는데 원장님 이랍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보이죠. 자 너거 봐라 여기 연구논단에 이상한 변호사 써라니 이게 신문에 보면은 기고에 난 글로 보면은 임대차 계약할 때 임차인의 회복 의무 명시는 원상 회복 명시는 유선을 만지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이게 법원에서 복사해 온 거 낙찰자가 복사해 보랍니다. 그럼 낙찰자가 복사한 거 여기 있죠. 요거를 여기다 첨부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지임자 결정 올릴 때 전세 계약 원상 회복 의무 명시가 있네. 그러면은 그건 유치권 포기 조항이네. 그러면 유치권 성립 안 하는 거네. 그럼 대출 나간다 말입니다. 나오고 법원에 인도명 신청할 때도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고 요거를 붙여야 돼요. 붙이면은 더 쉽고 안 붙여도 대법원 판례 75년도 요거를 조금 내용을 넣어주면은 벌써 법원은 알아봅니다. 알죠? 벌써 알아보고 벌써 다 붙입니다. 오케이. 인도명 결정. 바로 일주일 뒤에 나옵니다. 그럼 일주일 뒤에 나오면 임차인은 손 드는 거죠. 나가라 이 말 아닙니까? 법원에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어도 원상 회복한다 하는 이런 전체 계약서 조항이 배당 요구하면서 법원에 들어가면은 그거는 유치권 포기 조항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비규제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은행에서 대출을 80% 70% 잘 해주더라 그동안에. 이해가시죠? 그래서 점유를 해도 깨진다 하는 내용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뭐 질문 없죠? 자, 그 다음 봅니다. 28번. 자, 우리 그때 신한은행 고객입니다. 포항에 계신 분인데 VIP 아주 우수 고객이에요. 우수 고객인데 이분이 요거를 낙찰 받습니다. 이게 낙찰 받아가지고 요 금액에서 대출을 5억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어요. 저한테. 자, 한번 봅니다. 2014에 4001호. 제가 은행시간 하면서 요 사건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
요게 이제 서구 안남동에 부산입니다. 부산의 찜질방입니다. 대형 찜질방. 면적이 433평의 대형 찜질방이 이게 28억에서 떨어져서 10억 4천에 낙찰받았는데 대출을 경락잔금 대출을 신한은행 마산역지점에 와서 5억을 해달래요. 대출을 5억을. 그래서 10억 4천에 낙찰받아가지고 요거를 요어서 1순위 잡고 은행에서 건저당 잡고 5억이 나가면은 설정을 합니까? 6.5 하죠. 130% 하니까. 그래야 나가면은 뒤에 문제 있다 문제 없다. 은행에서 문제 없는 거예요. 15, 4천 잔금 넣는데 6억 5천 정도 설정하고 대출이 5억이 나가는데 다음에 문제 생길 리가 없습니다. 완전 1순위고. 그죠? 그럼 지돈도 많이 들어가죠. 한 5억 넘게 들어가죠. 취득세도 들어야 되고. 자, 그래서 아무 문제 없어요. 해주고 싶은데 이게 이제 이 송도죠. 송도 입장인데 여기에 찜질방이 4층에 있어요. 그럼 여기에 보면은 이제 임차인도 많지만은 임차인이 13명에 14억이죠. 자, 그래서 내가 보면 임차인도 그거 많은데 안 되는데 그거 이제 보냈는데 또 왔어요. 신랑 아저씨가 또 와가지고 그래서 다시 따져보니까 이제 이래 5억짜리가 있습니다. 5억짜리 요 공사대금 이거는 이제 진짜벽이 저래 무슨 유치권입니까? 진성유치권. 진성유치권이 이게 5억이 있습니다. 판결문도 있고 5억이 있어요. 그러고 이제 이게 가장유치권 이게 가짜 유치권이 25개 두 개가 있어요. 5억짜리하고 두 개가 있어요. 근데 5억짜리를 보니까 찜질방에서 자 이렇습니다. 요게 10평에다가 짐을 넣어놨고 유치권 주장하는 거 넣어놨고 이게 이제 5억이고 진성 유치권이 있고 25억은 또 점유는 또 잘해. 점유를 잘하는데 이거는 가짜라 이거는. 여기서 출입금입니다. 엘리베이터 내리면 그래서 이제 돈을 받고 일합니다. 25억짜리는 이제 점유를 잘 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가짜 유치권이고 이게 진성이라 진성. 진짜 진성 유치권이 5억이 딱 있어요. 자, 그래서 대출을 해달래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해줬습니다. 5억을. 이제 담보가 일이 들어오니까 여기서 설정을 6억 5천하고 대출금이 5억이 나갔어요. 나가고 한 보름 지나니까 여기에 있는 찜질방에 때밀이부터 한 13명에서 연설해가지고 청와대, 뭐 공정거래위원회, 뭐 금융감독원, 뭐 한 5만 대 민원을 다 넣었어. 우리가 아무리 우리도 대출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대출이 안 되더라. 안 됐는데 우리 여기 이제 여기 찾아온 이분은 누구한테 간다 하면요 구독션에 박계욱 사장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대출을 좀 해야 되겠는데 유치권 이렇게 막 들어오다 보니까 은행 가도 전부 다 손사래하고 해주겠습니까? 이게 5억이 있고 25억이 있고 두 개나 있는데 이랬는데 해줄 은행 아무도 없습니다. 대출을 유치권 신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요 구독션 사이트에 박사님 내가 잘 아니까 신안의 마산역 지점장한테 찾아가야 되지. 대한민국에서는 유치권 거래 신고 들어오는데 대출 은행 아무도 없대 대한민국에. 그래 한테 왔어요. 두 분이나. 그래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요거는 진성 유치권 이거는 가짜 유치권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고 요게 이제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점유를 얼마나 하느냐 440평쯤 되는데 요게 10평 해요. 요거를 점유라고 했어요. 그래서 점유 안 하면 유치권 선임 안 합니까? 또 안 한다겠죠? 그래서 대출이 5억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민원이 뭐 청와대부터 막 들어왔고 내한테 본점을 통해서 옵니다. 황 지점장은 뭔데 대출해 줬노?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13명에서 방방 뜨고 난리가 났느냐 이렇게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 제가 보름 동안 술 한 잔도 못 먹고 맨날 밤마다 남아서 공문을 씁니다. 답신을. 이런 책을 쓰니까 제가 글은 잘 쓰죠. 그죠? 유치권은 성립 안 합니다. 그때 유치권이 처음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러고 점유를 안 하니까 점유를 뭐 10평 400 몇십 평에서 10평 정도만 있으니까 이게 점유를 안 한다 보고 나갔는데 내가 돈 문구도 없습니다. 이제 이런 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명은 다 됐는데 답한다고 제가 막 엄청 고통을 당했어요. 한 15일 동안 술 한 잔도 못 먹고 맨날 밤마다 남았어요. 맨날 이제 답변서를 쓰고 막 그랬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건이 이제 무마가 됐는데 또 한 날 또 왔어요. 여기 10평이 한 7년간 지났어요. 지나가지고 요 옛날 낙찰자가 나한테 또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지점장님 그때 여기에 대출해갖고 잘 넘어갔는데 이놈의 10평 요게 5억짜리 유치권 때문에
내 가슴에 못이 박힌 것처럼 있어서 팔지도 못하겠고 유치권이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찝찝 하니까 이거 어쩌면 됩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유치권으로 석사 논문을 쓴 이제 석계열 박사하고 내하고 이제 같이 방문해서 의논했습니다. 했는데 결론은 부수자. 저 10평 창고를 부수고 없애버리고 그때 보니까 이게 있어요. 가보니까 이 뭡니까 이거? 이 벼룩시장이 한 7년 전 것이 남아있더라고요. 7년 전에 벼룩시장이. 그럼 7년 동안은 손 안 냈더라고요. 그게. 안 되고 있었다. 그 사진을 한 10통 찍어놔놨고 밖에서 머리에서 막 찍어가지고 부사피고 저기에다가 이제 도면을 그 대법원에 우리 낙찰자가 졌으니까 5억에 대해서는 요 도면을 딱 여기다가 사업자 등록하자. 네일 아트. 이게 찜질방이니까 손톱 깎는 거 네일 아트를 해서 사업자 등록을 냈습니다. 냈는데 지금까지 조용해요. 그럼 잘 부쉈죠. 그럼 점유의 횟수는 그죠? 점유를 잃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점유 회복의 소가 가능합니다. 지금 벌써 3산 지나버렸거든요. 지금은 해도 이제 우리는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25명이 공사업체인데 그 상대로 하려기 힘들어서 안 되겠어. 그래서 소송을 받자 우리가. 25명보다 소송 받아. 그건 간단하죠. 우리가 원고돼갖고 유치권 점유한다 그거 뭐 성립한다 그거 소송하려니까 25명이 죽은 사람도 있고 뭐 송달이 복잡해요. 그래서 실을 부사피고 소송 들어오면 받자. 그러고 지금 7년 동안 이렇게 버려난 자식이니까 요거는 유치권 성립한다. 그냥 쇠똥만 장가놨고 막 잔물도만 장가놨고 7년 동안 턱 처방한 거예요. 그냥. 그럼 그걸 100년이고 200년이고 그건 놔둬야 되냐? 그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가감하게 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 그때. 자, 그래서 이 진성 유치권이 있어도 집행관 방문할 때 현황 조사 시에 점유가 없으면은 유치권을 자 진성 유권 백날이 있어도 집행관이 방문할 때 현황 이 공장입니다. 공장이 겸해들합니다. 그죠? 14억이 1억이 떨어지는데 여기 보니까 채무자 소유자 점유해놨어요. 그러면은 유치권 성립할까 안 할까? 이것도 안 하다 봅니다. 그죠? 12에 1374 한번 보다. 12에 1374. 자, 이 공장이 나왔어요. 나오는데 너무 많이 떨어져서 14억이 한 2억 떨어졌어요. 그때 이런 걸 사면 좋습니다. 이런 거는. 왜 좋나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공장이 일이 있는데 유치권이 얼마 들어오나 그러면요. 유치권이 9억 3,900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대한 유치권 신고가 있고 유치권은 존재하는 것으로 부산고법에서 판결했다. 유치권이 있단 말이죠. 9억 3,900이 있습니다. 자, 있는데 집행관이 갔을 때 보자. 그게 업체가 있는가? 업체가 설명이 있는가 한번 봅니다. 없네. 자, 한번 봅니다. 지금 집행관의 현황조사서에 뭐 보고서에 한 번 갔는데, 그죠? 갔는데 별지 보고서와 같다. 별지 보고서. 자, 점유 누가 한다고 지금요? 그죠? 소유자가 되고 여기서 보면은 판결은 있죠. 이게 현희 CNC로부터 9억 3천 유치권 신고 있고 유치권이 존재하는 거로 확인됐다 이래가지고 이제 접수가 된 것 같아요. 명함구매서에 이 재판 우리 경매계에 이렇게 접수가 된 것 같아요. 자, 우리 명함구매서 봅니다. 항시 여기 이제 접수가 된 거죠. 매물권 명예서에 공사 중단된 상도 성립받지 않은 상태로 현희 CNC로부터 공사대금 9억 3,900에 대한 유치권 신고가 있고 유치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결이 접수됐단 말입니까? 지금 접수 그 판결문이 유치권이 성립하는 판결이 접수됐단 말이죠. 됐는데 점유 안 하면은 백날 고법에서 이기든 대법에서 이기든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안 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낙찰을 받아도 여러분이 9억 3,900을 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알겠죠? 그럼 그때 이런 걸 받아야 돼요. 그죠? 14억짜리가 2억 떨어질 때. 그때 떨어질 때 내가 얘기했어요. 이거 사라고. 수학님들 보고. 사라고 했는데 다 간이 작아가지고 안 사더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는 성립 안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판결이 우판결문이 있어도 집행관 작성할 때 현황에서 점유를 안 하면은 낙찰 받아갖고, 자, 그러면 내 낙찰 공장에 들어가죠. 그러면 저서, 야, 판결문 있는데 구속상주금을 내놔라. 그러면 줄 필요 있다? 줄 필요 없다? 줄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봅니다. 유치권자에게 예로 진성 유치권이 있어요. 그래서 합의를 했어. 돈을 주기로. 그럼 요거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빼줍니까? 빼준대요. 우리 세무서에서 유치권자에게 유치권 상당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 합의 금액을 필요 경비에 해당됩니까? 해당된대요. 그럼 그럴 때는 이제 소송을 해가지고 지급명령, 그죠? 유치권을 성립하니까 내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유치권 확인 소송하든지 서로 해가지고 판결문이 있으면 좋아요. 이거를 원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요게 세무서에 문서번호 있죠? 여기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진성 유치권에 서로 주고받은 금액은 나중에 내가 팔 때 내 취득원가에 들어가는 걸로 보고 좀 감해준다 이 말입니다. 상식 이해가 되죠? 그만큼 내가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그죠? 취득한다고. 자, 유치권의 판결문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사건 번호만 알면은, 그죠? 그러면은 우리 창원지방법원에 가셔가지고 민원에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하든지 요리하든지 둘 중에 하면 됩니다. 그죠? 그때 이제 사건 번호 해야 돼, 사건 번호. 사건 번호를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사건에서 검증하려고 하면은 사건 번호 플러스 당사자 이름이 2자 정도는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좋겠는데 자우전 넣었고 하면은 요렇게 해서 이제 검색이 됩니다. 이게 검색이 되면은 이래 신협에서 유치권 부존재 소송했는데 신협이 이겼다 이 말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런 거 볼 수 있고, 그 다음 1심에서는 가합인데 2심에서는 사건 번호가 나로 나오는 부산고등법원 판결을 또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요거 번호 알면 또 찾을 수 있죠. 판결문 받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신청하면은 여러분이 판결문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거를 많이 봐야 됩니다. 많이 봐야 실력이 업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거제시에서 여기에서 이제 주택이 경매가 돼서 계속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 이순위자가 낙찰을 빨리 받아달라고 자기들이 이제 유치권 소송해갖고 이긴 이순위자에서 판결문을 이어놨어요. 그래서 혹시 유치권 판결문 보고 싶으죠? 들어가면 됩니다. 2018에 2860 봅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여러분 많이 봐야 됩니다. 많이 보시면은, 자, 이래요. 여기에서 이제 1순위가 은행입니다. 은행인데 2순위자가 좀 대출이 부실될 것 같아요. 느낌에. 여기 보니까 뭐 3억짜리가 1억에 막 떨어지죠. 이 주택인데 떨어지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1순위는 받을 것 같아요. 그죠? 1순위 금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2순위가 사실은 조금 힘이 약해요. 그죠? 낙한데 그래도 이제 자기들이 유치권 때문에 이제 소송해가지고 이겼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구독션에 제보를 합니다. 그죠? 이렇게. 그럼 여기 보면은 이제 구독션에서 이제 제보가 돼가지고 유치권이 성립 안 한다. 그는 판결문을 여기 붙여놨어요. 예. 그래서 이 판결이 있으니까 이런 판결문을 유치권 부존 확인, 요 이순위자가 소송해서 이겼다 말이죠. 피고를 소송해서 유치권이 존재 안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럼 이런 판결이 있으니까 쭉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런 거는 많이 봐야 돼. 이거는 그죠? 많이 봐야 여러분들이 실력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가 격류된 후에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다. 이게 자, 다시 봅니다. 가압류 등기고 강제경매가 있어요. 강제경매가. 그러니까 뭐 강제경매인데 요 중간에 공사업체가 완료가 됐다 그러면은 요거는 유치권이 성립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죠? 강제경매 뒤에 이제 공사가 완료되는 그거는 안 되지만은 가압류가 되고 건조당이 있고 임의경매 되기 전에 중간에 그때 공사에서 뭐 5억을 못 받았다 10억 못 받았다 공사가 완료됐다 그러면은 그거는 유치권이 성립한다 보는 거예요. 점유를 잘하고 있으면. 자, 이제 이런 판례인데 이런 판례는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됐다. 이런 판례는 지금 뒤에 많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때 한번 보기로 하고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32번은 자.